안녕하세요. 행복한 식물 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보자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음지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정말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러 식물들 중에서 먼저 테이블 야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21위에 소개되어 있고요. 저는 줄기가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아이들을 골라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야자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저희 집 거실 TV 선반 위인데요. TV 양쪽에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거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지만 창문에서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한 번도 창문을 열지 못해서 통풍도 제대로 못 시켜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을만 하면 새순을 올려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분갈이를 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화분이 작아서 성장이 멈추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잎들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물은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만 주고 있고요. 가끔씩 영양제를 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주고 있어요. 정말 거의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로 칼라데아 마란타입니다. 칼라데아 종류가 습도에 민감해서 정말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란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칼라데아에 비해서 굉장히 키우기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저희 집 칼라데아의 경우 이미 로제오픽타는 잎이 타들어가거나 진저의 경우에도 잎 끝이 조금씩 타들어갔지만 이 마란타는 정말 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자라고 있어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정말 잊을만 하면 새순을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어쩔 때는 한 번에 새순이 5개나 난 적도 있었어요. 마란타의 위치는 책상 위 그리고 창문 바로 아래인데요. 오전에 햇살이 잠깐 비추고 나면 금세 해가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원래 칼라데아가 음지에서 잘 자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식물인데요. 습도에 민감하거나 환경에 예민하지 않아서 칼라데아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마란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잎에 분무도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집에 식물이 많아지면서 그것도 이제는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가격도 한 포트에 3,000원 정도로 굉장히 싼 편이고요. 잎 무늬도 다른 칼라데아에 비해서 굉장히 예쁜 편이고 벨벳 같은 느낌도 드니까요. 꼭 하나쯤 들여서 키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스파티필름입니다. 정말 음지식물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죠. 햇빛을 덜 받고 난 새순이 지금 이렇게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스파티필름을 키우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잎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잎도 굉장히 두껍고 건강하게 자란 게 한눈에 보일 정도이고요. 심지어 꽃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오후에 잠깐 해가 비추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스파티필름은 양지보다는 조금 음지에서 키우는 게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다만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잎 끝이 타게 되니 그것만 주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수영을 잡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자라는 편이고요. 가끔씩 영양제를 타서 한 달에 한두 번 주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작년 여름 3,000원 주고 산 포트가 반년 만에 이렇게 중품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 관리도 굉장히 쉬워서 흙이 말랐을 때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파티필름이 약간 처져 있을 때 물을 주시면 한두 시간 내로 다시 기운을 차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아니니 꼭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디펜바키아입니다. 아직 분갈이를 못한 아이인데요. 몬스테라의 이름이 몬스터처럼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정말 몬스터처럼 자라는 식물의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배송 올 때부터 새순이 10개나 난 상태였는데요. 한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10개씩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금세 화분이 꽉 찰 것 같아서 이번 달에는 꼭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흙이 마르면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아요.
반 그늘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둔 아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다음으로 칼라데아 마꼬야나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란타보다 훨씬 튼튼한 아이인데요.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집안의 건조함과 추운 날씨 속에서 다른 칼라데아의 잎들이 타들어가고 시들해져 가는 동안 정말 유일하게 아무 탈 없이 겨울을 버텨왔던 아이입니다. 마란타처럼 처음에는 잎에 분무를 정말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집에 식물이 많아지면서 잎에 분무해 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있고요. 다만 새순을 올리는 속도가 다른 식물들보다는 조금 느린 듯 해 보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새순이 딱 하나 정도만 났었는데요. 봄이 되고 따뜻해져서 그런지 한꺼번에 새순이 3개나 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튼튼하게 자랄지 기대되는 녀석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비예요. 스파티필름과 마찬가지로 정말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딱히 노하우는 없는 편이고요.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거나 아주 가끔 영양제를 타서 주고 있어요. 어쩔 때는 흙이 너무 말라 있는 것도 모를 때가 있지만 전혀 시들거나 잎이 처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 안에서 가장 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순이 날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영양제 때문인지 줄기가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는데요. 좀 더 자라게 되면 가지를 늘어뜨려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특히 아이비는 너무 더운 것보다는 서늘한 기온에서 더 잘 자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파티필름이랑 비슷한 종류이지만 스파티필름보다 훨씬 튼튼한 아이예요. 잎이 훨씬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고요. 건조하거나 과습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아이입니다. 특히 빛을 많이 필요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식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식물들이 성장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새순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새순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빛이 없어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물관리나 수영 잡기에도 굉장히 쉬운 식물들이어서 식물 초보자분들이나 집에 햇빛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식물 집사에서는 여러가지 식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